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는 룩업 함수입니다. 우리가 룩업 함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완전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룩업 함수의 사용법, 룩업 함수가 작동되는 원리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룩업 함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블로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룩업 함수가 태블로의 오더 오브 오퍼레이션즈 이슈를 해결하는데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룩업 함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룩업 함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은 화면을 커스터머 네임을 올리고요. 일단 이게 테이블 계산이기 때문에 표로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세일즈 밸류를 ABC 위에다가 떨어뜨림으로써 각각의 고객별 매출을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된 필드를 열어가지고 룩업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된 필드를 이런 식으로 열었고요. 제목은 우선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룩업 함수를 쓸 건데요. 룩업이라고 써주시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룩업 함수는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계산 함수이기 때문에 저 괄호 안에다 반드시 집계가 된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sum sales를 갖고 올 거예요. sum sales를 찾아오라는 거죠. sum sales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에서부터 어떤 밸류를 갖고 올 거냐, 여기에서 두 번째 인자로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단은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sum sales 밸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 위치에 갖다 붙여,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요, 함수를 제목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세일즈 밸류 위로 떨어뜨려 가지고 실제 밸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강미의 고객의 룩업 밸류는 지금 없죠, 그죠? 그러나 강미연 고객의 룩업 밸류는 969,242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곧 강미의 고객의 자기보다 앞서 있던 강미의 고객의 매출 금액을 찾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붙인 거예요. 강미연 고객의 매출 밸류는요, 그 아래쪽에 있는 강민 고객의 룩업 밸류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강은경 고객의 세일즈 매출 밸류는요, 그 아래쪽에 있는 강재환 고객의 룩업 밸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앞에 있는 걸 찾아다가 내 위치에서 갖다 붙여, 이런 의미겠죠. 좀 더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1로 여러분들이 주셨을 수도 있는데 -2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꿔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가 제목도 이렇게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제가 저격을 눌러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고객의 매출 밸류를 룩업 찾아다가, 그죠?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나의 룩업 함수 밸류로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미의 고객의 매출 밸류가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강민 고객의 룩업 밸류로서 들어가 있는 것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강병훈 고객의 룩업 밸류는 그보다 앞에 있는 강민 고객의 매출 밸류를 찾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붙이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나보다 앞서 있는 고객의 밸류만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1로 그냥 1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떨 것이냐? 이거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의 밸류를 가져다가 붙이는 거겠죠. 강미의 고객의 매출은 지금 969,242라는 밸류인데, 이 강미의 고객의 룩업 밸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강미연 고객의 매출 금액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룩업 해가지고 나의 룩업 밸류로서 옆에다 갖다 붙인, 그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여러분 제일 끝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황상철 고객은 자기 다음에 있는 고객의 밸류를 찾아가지고 나의 룩업 밸류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황상철 고객이 제일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금 고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황상철 고객의 룩업 밸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널 값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룩업을 할 수 있는 밸류 자체가 데이터 원본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룩업 펑션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룩업이라는 건 테이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전체에서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다른 형태로 가져가가지고 패널 안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트를 두 번째 한번 열었고요.
조금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랑 서브 카테고리를 제가 동시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더 타임스탬프를 올려가지고 역시 매출 밸류를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서브 카테고리 레벨에서 연도별로 쪼개져 있는 합계 세일즈 지금 숫자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제가 이 룩업 밸류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1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마이너스 1로 살짝 바꿔놓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룩업 펑션을 화면 안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용을 눌렀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뭔가 지금 밸류가 이쪽에 지금 들어갔죠. 그죠? 룩업이라는 밸류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세일즈라는 밸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좀 비교를 하시려면은 이게 좀 난 것 같아요. 측정값 이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은 측정값 이름이라는 이 필드를 한번 들어다가 색깔로서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일즈를 먼저 앞에 쓰고 룩업을 뒤에 쓸게요. 세일즈는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고요. 룩업 밸류,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식을 통해서 만든 룩업 함수의 결과는 파란색으로 화면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룩업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2018년도의 가구 소품에서의 룩업 밸류는요, 2017년도 가구 소품에서의 매출을 갖고 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달아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의 룩업 밸류는 2018년도의 가구 소품에서 실제 그 매출 금액을 룩업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밸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룩업 밸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작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 테이블 계산의 방향을 동일한 산식을 한번 바꿔 볼게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서 주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고객의 이름별로 테이블을 한번 그려봤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구 소품에 있는 이 세일즈 밸류가 의자의 룩업 밸류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자의 매출 밸류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쪽에 있는 이 책상의 룩업 밸류로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보다 하나 위쪽에 있는 밸류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룩업 해가지고 나의 룩업 밸류로 지금 나오고 있다, 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제가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이렇게 일부러 나눈 이유가 있죠.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으로 갈 건데 제가 패널 아래로 한번 해볼게요. 패널 아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살짝 바뀔 거예요. 특별히 라벨 부분 한번 주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딱 만들어주게 되면은 라벨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전으로 가서 라벨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라벨에서의 룩업 밸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책장에 있는 밸류, 그죠? 마이너스 1, 나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룩업 함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제가 이걸 갖다가 우클릭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 그 다음에 패널 아래로 방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이 룩업이라는 함수가 작동되는 범위가 좀 명확해지는 거죠. 확인을 누르고 한번 나가볼게요. 가구는 가구 안에서 지금 룩업이 작동하고 있고요.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안에서 룩업이 작동하고 있고,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안쪽에서 룩업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룩업이라는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앞선 위치 혹은 나보다 뒤에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밸류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룩업 밸류로서 갖다 붙이겠다. 이게 룩업 함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룩업 함수는 실제 우리가 태블로를 활용하면서 꽤나 많이 사용했었던 함수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쉬트를 하나 새롭게 열어가지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종류의 차트들은 꽤나 많이 만들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냥 가벼운 형태로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연월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연도하고 월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매출 밸류들이 길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테이블 계산, 퀵 테이블 칼큘레이션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율 차이, 퍼센트 디퍼런스라는 기능은 실전에서 꽤나 많이 활용이 되는 기능이죠. 여러분들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일즈 밸류를 다시 한번 화면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세일즈 밸류를
이런 식으로 딱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매출 밸류는 지금 한 1,55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2월 달에는 한 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달을 비교해 봤을 때 2월에는 1월 대비 68.25%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지금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 반대로 전월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전월 대비 다시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퍼센트 디퍼런스, 비율 차이로서 여러분들이 꽤나 태블로를 활용하시면서 많이 활용해 봤을 법한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룩업 함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테이블 칼큘레이션을 의미하는 요 삼각형 필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살짝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가지고 우클릭을 해서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한번 눌러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산식을 직접 이렇게 한번 확인을 시켜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붙여 넣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함수,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지 이런 밸류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태블로가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써 우리가 되게 쉽게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오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산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종류의 어떤 산식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체적인 골격만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숫자에서 그 전월을 빼는 거예요. 어떤 숫자에서 그 전월을 뺀 거를 우리가 분자로 삼을 거고요. 그죠? 이거 전체가 지금 분자입니다. 이 아이가 전체가 분자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서 여기 지금 전월이 분모가 돼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밸류는 앞서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밸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이 분모로 들어가 있고요. 이번 달에서 전월을 뺀 게 지금 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은 전월 대비 성장했는지 전월 대비 하락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센트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퀵테이블 계산의 비율 차이라는 기능을 많이 활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함수가 바로 룩업 함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1, 이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의 룩업 밸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월 대비의 증감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2,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눌러주고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측정값 아래쪽에다가 싹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은 밸류가 뭐 0, 2, 0, 0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백분율로 한번 딱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제가 계산 1이라는 산식으로 만든 이 산식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마이너스 1, 여기 나와 있었던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마이너스 12로 바꿔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계산 1 필드의 의미는 뭐예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이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었던 2017년도 1월 밸류 하고요, 비교가 되는 대상 자체가 2018년도 1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18년도 1월은 27.7% 성장을 했다. 반면에 2018년도 3월은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5% 정도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토픽만 더 룩업 함수와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룩업 함수가 태블로의 오더 오브 오퍼레이션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로서 활용이 되는데, 그게 어떤 이슈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고객을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 밸류를 제가 열선반에 집어 넣어서 이번에는 그래프 방식으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림차순을 해주고요. 지금 어떤 고객이 1등이고 어떤 고객이 100등이고 순서도 한번 매겨줘 볼게요. 제가 열선반에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요,
랭크, 랭크 함수를 써주고 제가 이 랭킹을 매기는 기준을 썸세일즈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가지고 바로 화면 위에서 필드를 하나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준 이후에 우클릭을 해서 불연속형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아마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필드를 갖다가 요 고객 앞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주게 되면은 각각의 고객별로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누가 3등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호성 고객이 1등이고 한다인 고객이 2등이고 3등은 조성보, 허영, 강은경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고객 일부를 한번 필터를 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고객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위에서부터 한 10명만 한번 볼게요. 강미애 고객에서부터 강진원 고객까지 한번 선택을 해보면은 10명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강은경 고객이 1등이고요. 강민호 고객이 2등이고 강영옥 고객이 3등이고 강병훈 고객이 4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남아있는 고객의 10명 여기에서 지금 랭킹이 정해지고 있는 거죠. 이 10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아, 그 사람은 1등이야. 이 10명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은 그러면 10등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랭킹이 매겨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는 강은경 고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등이에요. 지금 고객이 793명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마크가 793이라고 나오고 있죠. 793명의 고객 중에서 강은경 고객은 매출 기준으로 5등 하는 고객이거든요. 이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의 등수, 강은경은 5등이다. 이 내용을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심지어 10명으로만 필터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10명이 자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었던 등수, 강은경 고객은 5등이었죠. 그거를 살리고 싶을 때 우리가 룩업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태블로의 작동 순서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디멘전 필터, 차원 필터가 우선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10명을 먼저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 10명 안에서 랭킹을 매기라는 게 태블로의 작동 순서거든요. 디멘전 필터가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계산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테이블 계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10명을 좀 솎아냈으면 좋겠어. 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었던 랭킹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특정 10명의 고객만 보여주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바로 룩업이라는 펑션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트를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4-2번으로 하나를 복제를 해놓고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은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필드를 우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 복제 한번 할게요. 동일한 거 복제 한번 하고 이 필드를 편집을 하면서 갈 건데 제목을 제가 필터라고 그냥 가볍게 좀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룩업 함수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데 이 룩업 함수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요. 룩업이라고 쓰고요. 반드시 집계된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문자열을 여러분들 집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펑션 중에 하나는 ATTR이라는 걸 쓰실 수 있습니다. ATTR을 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는 집계값으로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커스터머 네임을 제가 우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밸류는 여러분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 갖고 오는 거고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는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만약에 0으로 적어주게 되면 어떡할까요?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밸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강은경을 갖고 와서 강은경의 룩업 밸류로 삼아주고 강민호를 가지고 와서 강민호의 룩업 밸류로 삼아주겠다. 이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위치에 있는 그 밸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룩업의 결과로 쓰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필드를 활용하면 되는데 커스터머 네임 필드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원 필터로 올라가게 되지만 여러분들 커스터머 네임 필터라는 제가 방금 룩업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던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이 필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빼버리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올렸을 때 테이블 계산 필터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10명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아마 10명이 되겠죠. 확인을 한번 딱 눌러보니까 순위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강은경 고객이 5등이고요. 강민호 고객이 42등이에요.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트 4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은경 고객이 5등이고요. 아까 45등에 누가 있었죠? 45등이 아니었나요? 42등이군요. 42등에 강민호 고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본인이 전체 리스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필터가 걸리더라도 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다.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여기에 올라가 있는 테이블 계산 필터라는 것은요, 이쪽에 올라가 있는 랭킹이라는 이 테이블 계산보다 후단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4번에서 보여드렸던 거는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필터가 우선이에요. 얘가 먼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클릭을 해제하고 10명만 골랐을 때 10명만 남겨요. 10명만 남기는 게 우선이고 남아있는 10명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세요. 이렇게 작동하는 반면에 지금 제가 4-2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여기 있는 랭킹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1등부터 793등까지 각각의 고객에다가 그 숫자가 붙을 거고, 그 숫자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필터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 필터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필터의 리스트하고요, 시트 4번에서 보고 계시는 이 필터의 리스트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왜요? 제가 룩업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 있는 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나의 룩업 밸류 결과로 삼아라.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아주 명확하게 확인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커스터머 네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강미의 고객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커스터머 네임 필터라는 거를 그 옆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역시 룩업의 밸류도 강미예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 줄에 있는 그 밸류를 갖고 와서 룩업의 결과로서 삼아라. 그렇죠? 자기 자신 줄에 있는 그 밸류를 갖고 와서 룩업의 함수로 활용을 해라. 결과적으로 내용은 완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커스터머 네임이랑 커스터머 네임 필터 내용은 완전히 똑같이 나올 것이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차원으로서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계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까 시트 4번에서 발생을 했었던 테이블 계산과 차원 필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태블로의 오더 오브 오퍼레이션즈 이슈를 해결해 줄 때 여러분들이 4-2번처럼 룩업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더라. 이런 부분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이 룩업 함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